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투네이션 사연자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한번 함께 사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입니다. 제 영상을 고1 때부터 접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헬스 다니면서 잘 들었습니다. 야, 좋네요. 고1인데 벌써 헬스를 하고 고1인데 벌써 제 영상을 들었다면 당신은 굉장히 인생을 많이 이익을 본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학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할까 했지만 그거보다 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 투네이션 후원을 했답니다. 야, 미성년자가 투네이션을 후원을 해가지고 대학 진학에 대한 상담보다 중요한 얘기가 뭔지 한번 함께 들어봅시다. 자, 고3으로 올라오면서 선생님 한 분이랑 사랑에 빠져버렸대요. 그 덕분인지 동기부여도 되고 올해 초에 100kg로 시작한 다이어트를 85kg로 감량 성공하고 현재도 점점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키는 181입니다. 근데 1학기 말에 이미 선생님이 결혼도 했고 애도 둘이나 있는 유부녀란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애초에 그분은 저를 지나가는 제자 1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제 또래 여자애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도 저한테 관심 있어 다가오는 여자애들한테 그냥 여사친으로만 두고 그 이상을 진도 나가려고 하면은 제가 관계를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연애가 두렵고 신경 쓸 게마다 도망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온 이후 78에서 이제 2학년 말에 걸쳐 100kg까지 찌면서 여자애들과는 거의 말도 못 섞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회는 많았지만 제가 두려워서 기회를 보낸 거죠. 하지만 동성 친구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사연자분,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일단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당신은 굴러 들어온 호박을 지금 몇 개를 발로 찬 건지 모르겠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10대 때는 남녀 모두 블루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대 때는 이런 물질적인 조건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같은 학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좀 또이또이란 소리예요. 10대 때는 다들 경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제발 10대 때 연애할 기회가 있을 때 차라리 고3 때 공부를 하더라도 고1, 고2 때, 특히 고1 때는 좀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스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연애를 하라고, 연애를. 지금 당신은 너무 많은 기회를 바로 찬 거야. 내가 봤을 때 당신한테 아주 큰 장점이 된 게 키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여자들은 일단 키가 크면은 한 번씩 좀 건드려 보는 것 같아. 지금 사연 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성과의 교류를 왜 두려워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와 떨어져서 아빠와 살다가 어렸을 때 아빠가 재혼을 하셔가지고 현재까지는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혼하신 뒤로 이제 새엄마가 들어왔지만 새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아무튼 이혼한 뒤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에 대한 아픔 때문인지 이성 친구 이상의 관계로 가면 이별할까봐 도망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완전 데디 이슈의 남자 버전인데? 이거 마미 이슈인데, 마미 이슈? 약간 마미 이슈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레코님이 말씀하시던 파더 컴플렉스처럼 저에게는 마더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플에서는 이렇게 컴플렉스라고 안 부르고 그냥 이슈라 부릅니다. 이슈.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2학기 시작 후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심해진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이혼에 대한 기억 등 여러 고민으로 그 선생님께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은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은 고민입니다. 고민 상담 이후 선생님과 사이도 꽤 가까워져서 나중에 술 한잔 하자며 먼저 말씀하시는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워진 사이를 괜히 제가 선생님한테 좋아한다고 말해버리면 망가뜨릴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오고 다른 일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고백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평생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게 나을까요? 레코님의 영상 중에 유부녀를 건드리는 건 사회적인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시지만 당신은 해당 사항 없어요. 남편이 안다고 해서 좀 어이가 없을 뿐이지.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런 식의 죽음이라는 거는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얘기예요. 근데 평생 마음을 안 전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레코님 관점으로 보면 또래가 아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성에게 끌리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한 레필코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늦게라도 좋으니 12월이 오기 전에 답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본인의 생김새, 학생증, 민증, 민증을 왜 보내 나한테 개인정보 왜 보내요? 이거 매일 삭제해야겠다. 아하, 위험합니다. 뒷자리까지 다 보냈어. 어허, 위험해. 이거 혹시 이분이 이제 선생님이신가 보다. 오른쪽 본인이에요? 금발머리 뒤집어 쓴 거? 여장한 거야, 여장? 오른쪽이 선생님이야? 왼쪽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예쁘시네. 씨.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 선생님 예뻐요. 마스크를 쓰셨는데도 예쁨이 얼굴에서 묻어납니다. 물론 학원 함정일 수도 있는데, 사연자분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본인이 피부과 꼭 다니십시오. 키도 크고 생긴 것도 남자답게 생겼기 때문에 눈매나 이런 게 피부과 관리면서 이거 좀 관리 좀 하시면은
충분히 여자들한테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절대로 선생님한테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뭐 질문할 거리가 아니죠. 미쳤습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선생님을 좋아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학생 때는 과학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일단 제일 젊었어. 선생님들 중에서. 다른 선생님들 다 완전 엄마뻘, 이모뻘 이랬는데 과학 선생님만 미스였어. 그리고 과학 선생님이 되게 지적으로 생겼고 귀엽게 생겼어요. 예쁘진 않은데 귀엽게 생겼어. 기억이 난다 지금도. 과학 선생님이 이제 생물 시간에 생식에 관해서 이제 챕터를 하는데 이제 여성의 생식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었던 거야. 근데 과학 선생님이 그 젊고 어린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한테 정색을 하면서 오늘 수업 시간에 이상한 말 하는 놈들 있으면 다 가만 안 둘 거라고. 여러분 요즘은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장난 아닐 텐데 그때는 그래도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문학 선생님을 좋아했죠. 왜냐면 예쁘게 생겼어.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학교 다닐 때 결혼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출산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수학여행을 가잖아. 근데 보통 애들이라면은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뒷좌석에 가거나 이렇게 무리를 지어 가잖아. 근데 나는 혼자 가겠다 그랬어. 선생님이랑 앉아가려고. 그래서 선생님 옆에 앉아갔어요. 내가 왕따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나 반에서 친한 남자들 되게 많았지. 내가 속하는 무리가 있었지. 근데 나는 나 따로 앉아갈 거라고.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의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미리 간 사람으로서, 미리 인생을 앞서 산 사람으로서 얘기해 주겠지만 여러분이 아니지, 당신이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면은 다 해결이 돼. 이거는 내가 이전에 왜 남자들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게 난 추천하지 않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랑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고등학교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건 지나고 나면은 이불킥을 하게 돼. 물론 선생님께서는 당신을 이해해 줄 거야. 그런 마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고 좀 특별한 지금 위치에 처해 있지. 마더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슈에 갇혀 있지. 그래서 내가 아까 선생님한테 그런 고백을 못 하지 않게 마음이 들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약속을 이행을 할게. 제가 사연자분한테 선생님한테 그런 식의 마음을 고백하지 말라고 한 거, 고백할 마음조차 들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미안한데 사연자분은 선생님한테 섹슈얼하게 어필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당신은 그 여자 선생님한테 섹슈얼하게 어필이 안 돼. 여러분 종종 그런 사고가 터집니다. 학교 여선생이 반에 있는 미성년자 남학생과 관계를 하고, 그리고 뉴스에서는 그거를 그루밍 성폭행이 아니라 적합하지 못한 성관계라고 표현을 하지. 완곡하게. 내가 차라리 그런 관계라면 또 모르겠어. 그런 관계라면 차라리 이게 건설적인 고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물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당신한테 선생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쓸모없는 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당신은 선생님한테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당신의 생긴 것 때문에? 아니, 이것 때문이야. 2학기 시작 이후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심해진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이혼에 대한 기억 등 여러 고민으로 그 선생님께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 때문이지. 우리 이 친구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당신이 잠재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자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 당신이 섹슈얼하게 느껴질까? 그 여자가. 레드필에서는 있는 약점도 숨기라 그래요. 남자들한테. 있는 약점도 보완을 하라 그래. 여자한테 약점을 노출하지 마. 그거는 이리한테 목덜미를 노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점은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는 거고, 내가 나의 장점을 극대화해가지고 커버를 치는 거지. 여자애들한테 시시콜콜 떠들고, 특히 그게 사랑하는 여자가 됐든,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모든 걸 다 공유를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도 보듬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덜미를 보이는 순간 당장은 안 물겠지.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어느 관계든 끝이 있고, 어느 관계든 죽음이 있고, 어느 관계든 끝이 있고, 대체로 남녀 관계가 끝나는 거는 좋게 끝나지 않아. 대체로 적이 돼서 끝나. 최근에 며칠 전에 내가 썸녀 한 명을 잘라냈어요. 최대한 평화롭게 잘라냈어.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없으면 그냥 그게 최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여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준 약한 모습, 전혀 남자답지 않고 기댈 수도 없고 멋있지도 않은 그런 모습, 그런 당신의 그런 낱낱한 그런 나체 같은 그런 식의 약점들을 죄다 노출했기 때문에 당신은 선생님한테 섹스 어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의 고민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지. 당신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좋은 성과를 냈으면은 고3 담임인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성과를 냈으면은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꽃다발이나 선물 하나 드리면서 선생님 제가 사실 선생님한테 그런 거 상담하면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적도 많았고 남자답지 못했다는 생각도 한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옆에서 한번 보듬어 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마음 다잡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돼서 되게 감사드리고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드린다. 이게 선생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선생님 눈에 당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이상해. 담임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이상해가 아니고서야 그런 식의 것들은 전혀 발전적이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면 좋다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아니지만 내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그럴 가치가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전자가 가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어디 가서 이상하게 왜곡하지 마, 내 얘기 좀. 나중이라도 고백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그냥 평생 가슴에 묻어둬요. 왜냐하면 당신의 선생님에 대한 사랑도 가짜거든. 남자의 여자를 향하는 사랑은 마더 이슈가 아니에요. 여자는 그럴 수 있어요. 여자는 데드 이슈가 있는 여자애들 특징을 내가 얘기해줄게요. 데드 이슈가 있는 여자애들 특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남성 혐오 페미니스트가 됩니다. 두 번째, 거꾸로 남자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해가지고 남자한테 과잉 사랑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남자의 갑질을 유도할 정도로 남자한테 너무 지나치게 서미시브해. 특히 그게 성관계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과도한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여자는 남자한테 의존을 하는 생물이에요. 어차피 이 여자는 연애관계에서 남자한테 기대고 싶어해. 그래서 괜찮아. 어떻게 보면 데드 이슈는 남자한테 레드 플래그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남자의 마더 이슈는 여자를 유혹한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과 코드가 맞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거 일전에 다룬 영상에도 있는데 언제? 그 여자 또한 어떤 모종의 이유로 남자를 향한 모성애. 그래서 연하남 좋아하는 여자들, 남자를 향한 모성애, 그런 남자의 약한 모습에 환장하는 그런 식의 그런 특이한 취향을 가진 여자들이 있는데 그런 담임 선생님이 그런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술 한잔 하자 이 얘기 왜 하겠어? 당신이랑 진짜 뭔가 술 먹고 하고 싶어서? 아니야. 그냥 의뢰하는 말이야. 이제 다 큰 성인이니까. 물어보자고 우리 사연자분. 내가 나한테 투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확 꽂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당신이 여자라면은 좋아. 당신이 선생님을 여자로 보는 거 존중할게요. 유부녀긴 하지만 애 둘 딸린. 그래 뭐 아무튼 남자 대 여자의 문제로 보자고. 양보를 해가지고. 그럼 당신이 여자라면 지금 당신 같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남자는 거듭나는 성별이라고 얘기했죠. 당신은 그 지금 첫 번째 관문에 앞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서두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까 했지만 그보다 더 상담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뭘까? 궁금했거든. 근데 미안하지만 남자는 거듭나는 성별이라고 내가 우리 채널에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당신은 그 첫 번째 단추인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냈어. 이거 자체가 당신은 알파적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은 거고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당신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은 지금 선생님을 심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당신은 블루필 베라 첨프처럼 보일 거야. 당신한테 이득이 되는 행위는 뭘까? 선생님한테 마음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결과를 내고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서 걔 그때 나한테 그렇게 상담했을 때는 애가 그런 되게 약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쟤는 남자다.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극복하고 저런 식으로 대학도 좋은 결과를 이루고 그 사이에 운동도 했는지 몸도 좋고 와 멋있네. 우리 누구누구 멋있네. 섹슈얼하지 않더라도 여자가 봤을 때 멋있는 남자다라는 인상을 남겨주는 게 훨씬 더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사실 선생님 좋아했어요. 저 사실 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당신의 처지를 이해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남자 대 여자를 보자면은 정말 무슨 핵 블루필 베라 첨프 같은 모습이에요. 찌질해 보여. 남자 대 여자로 보자면은 선생님이니까 어른이니까 애 둘 딸린 엄마고 모성애가 있으니까 당신을 제자로서 예쁘게 보는 거지. 당신의 처지가 딱하니까. 남자 대 여자로 보면은 블루필 베라 첨프 같다고. 그래 내가 항상 뭐라 했어요? 여자친구는 당신의 테라피스트가 아니다. 아내는 당신의 테라피스트가 아니다. 정신과 상담의가 아니라고. 당신은 지금 블루필 마인셋에 있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왜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 진실을. 왜 전달하고 싶냐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디 지나가다가 또는 어떤 동아리나 뭐 어딘가에서 여자를 만났어. 이 여자 되게 마음에 드는데? 자꾸 눈이 가.
근데 뭐 잘 안 됐어. 내가 유혹이 잘 실패했어. 그럼 가기 전에 마음이라도 전달하고 가자. 내가 이럴 것 같아요. No. 왜? 대체 왜? 이미 내가 몇 가지 신호를 보낼 거야. 내가 뭔가 작업을 걸었을 거야. 그거 자체로 그 여자는 알아. 어쩌면 선생님도 눈치챘을지도 몰라 지금. 당신 눈빛을 보고. 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나 눈치 못 챘을까? 내가 무슨 왕따도 아닌데 왜 굳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선생님 옆에 앉아갔을까? 선생님 이거 드실래요? 개수작. 선생님 드실래요? 그래요. 난 그래서 나는 예쁜 여자랑 어디 앉아만 가도 즐거웠어. 알겠죠? 우리 사연자분. 당신은 알파메일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남성적인 매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한테 대뜸 마음을 고백하는 거는 그냥 당신 이기심이야. 알겠어요? 효과도 없고 가쁜 싸움 만들고. 그럴 바에는 그런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수능 최대한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요. 씩씩한 모습을 보여. 선생님한테 남자로 느껴지고 싶다. 선생님한테 남자로 느껴지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그대로 대학 진학하면 여자 꼬시는데 큰 문제 없을 거야. 키도 크니까. 피부과는 좀 다니시고. 그럼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그 위협을 달성하는데 집중을 해요. 물론 지금은 수능에 집중을 해야겠지. 지금은. 알겠어요? 선생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추억은 그런 겁니다. 뭐 이거 길게 할 거 없어서 왜 벌써 10분이 넘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